밴쿠버 섬 크로프턴에 있는 60년 역사의 돔타 제지공장이 영구 폐쇄된단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35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대. 반갑다 친구. 날치기 예산안 통과, 정치판 막장 드라마까지 7개 뉴스 가지고 왔다. 뉴스 1. 밴쿠버 섬 제지공장 폐쇄. 350명 해고 통지서. 월급 받아서 대출금 갚고 가족 부양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간접적으로 엮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래. 거기다 이 공장이 매년 내던 재산세 500만 달러가 사라지니 동네 시청도 비상사태다. 회사는 쓸만한 목재 구하기 힘들고 시장 가격도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니들 BC주의 목재 비용이 북미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 믿어지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하늘을 뚫을 것처럼 울창한데 말이다. 이게 다 BC 주정부의 미적지근한 행정과 복잡한 규제 때문이야. 벌목 허가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비싸고 산불 피해랑 송충이 피해까지 겹치니 공급난이 더 커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더 값싼 나무를 사와서 공장을 돌려왔대. 근데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겹쳐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진 거지. 정치권? 남 탓만 오지게 하고 있다. 평생 기술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또 어쩌냐. 뉴스2. 보수당 드라마 끝. 당 살려놓고 하루 만에 쫓겨난 러스타드. 지난주에는 BC주 보수당 대표 존 러스타드가 쫓겨난 소식으로 시끌벅적했지. 이 아저씨의 대단한 업적이라면 죽어가던 보수당을 2년 만에 살려서 지지율 2%에서 8%까지 뚫어버렸다는 거다. 근데 문제는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호들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서 당원들 얼굴 붉히고,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 반대 집회에 직접 나가서 정부가 국민 통제한다고 연설하고, 원주민 기숙학교 관련해서 그 시절이 더 나았다는 뉘앙스 발언까지 날려서 옛날 자유당 출신 의원들조차 야 이건 좀 심하다 하고 돌아섰지. 결국 러스타드가 직접 데려온 사람들까지 너 너무 극단적이야 하면서 반대파가 됐어. 그러다 12월 3일 저녁에 의원 절반 그리고 당 간부들이 모여서 너 나가 선언 날렸고, 러스타드는 절대 안 나가 하다가 딱 24시간 만에 당이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간다 하고 물러났다. 사실 이게 표면상으로는 러스타드의 극단적 성격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조직 내 반대파, 특히 중도파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지. 지금은 좀 더 온건한 트레버라는 사람이 임시대표 됐는데 당은 또 반으로 쪼개질 위기고, 시민들 반응은 완전 둘로 갈렸어. 잘됐다 하는 쪽은 러스타드 때문에 당이 극으로 치달았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쪽은 죽은 당 살려놨는데 하루 만에 쫓아내? 이게 배신이지 뭐야. SNS는 난리 났고 여당 NDP 지지자들은 야당 자폭 감사합니다 하면서 팝콘 짤 돌리는 중. 진짜 정치판이 시트콤이네. 뉴스 3. BC주 야당 자폭. 800억 달러가 넘는 국민 돈줄이 토론 없이 통과. 그럼 이번에는 러스타드가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 12월 3일과 4일로 예정되었던 BC주 임시예산 결정하는 가을의회가 하루 만에 끝나버렸다. 보수당의 싸움질 때문이다. 누가 진짜 리더냐 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의장한테 러스타드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달려들고 여당인 NDP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3일 오후 5시에 토론 한 번 없이 3개의 예산 법안을 싹 다 통과시켜버렸어. 그 법안에는 821억 달러짜리 임시 예산안이 들어있었다. 니들 국민의 돈이 제대로 된 검토는커녕 눈 깜짝할 사이에 통과된 거야. 결국 러스타드는 이 막장 상황을 수습하려고 사퇴를 결심하게 된 거지. 지금 트위터랑 지역 커뮤니티는 NDP가 야당 자폭 덕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았네. 의회가 뭐하러 있냐 이런 댓글들로 도배 중이다. 뉴스 4. BC주 장애인 돌봄 시급. 4달러 실화냐? BC주에서 장애인 돌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살면서 24시간 돌봐주는 홈쉐어 돌봄자들, 시급이 평균 4달러래. 4달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은 돈으로 장애인 밥 먹이고, 약 사주고,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결국 돌봄자 손에 쥐어지는 건 시급 4달러 수준이 되는 거다. 2018년에 다운 증후군 여성 한 분이 진짜 굶어 죽었어. 54살에. 그때 난리 나서 조사하고 건강검진 늘리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원금은 똑같아. 장애인 대기자만 1000명 가까이 쌓였고, 돌봄자들은 15년에서 20년씩 일해도 월급 안 오르고,
휴가 가려면 자기 돈 쓰고, 장애인들은 영양실조 걸리고 약 늦게 먹고, 그러다 또 사고 나면 정부는 유감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끝. 이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때마다 이 4달러 시급이 떠오를 것 같아서 진짜 화가 난다. 뉴스 5. 밴쿠버 축복사기단 수법. 1억 4천만 원 할머니 지갑 털었대. 밴쿠버 중국 커뮤니티에서 할매들만 콕 집어서 돈을 털어버리는 신종사기가 떴다. 11월에만 두 할매가 당해서 피해액이 무려 약 1억 4천만 원. 수법이 뭔지 아냐? 길 가던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부자 만들어주는 개쩌는 풍수지리 전문가를 안다 라고 말을 걸거나 가족 건강 지켜주는 기적의 의사를 안다며 구라를 친다. 그리고 집이나 은행 안전금고에 있는 현금 1억, 2천만 원까지 꺼내게 만든 다음 그 앞에서 무슨 축복쇼를 하는 척하다가 돈가방을 순식간에 바꿔치기. 그리고는 가방을 며칠 동안 절대 열어보지 마라 개소리를 짓거리고 튀는 거지. 범인들은 중국 토이산 방언을 썼다는데 경찰은 아직 신고 안 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뉴스 6. 이케아 밥 먹다 지갑 털리고 핀까지 털린 썰. 너네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대부분 무시하고 살지? 보이스피싱일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다. 다음은 코키틀람 이케아에서 벌어진 고급 사기 수법이다. 밴쿠버 사는 한 남자가 애들이랑 밥 먹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함.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분 뒤에 웬 전화가 왔어. BMO 은행 사기팀인데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카드 막아주려면 핀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 넘겨야 한다. 개소리를 짓거렸는데 남자는 또 그걸 믿고 알려줬지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 직원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던 것. 결국 카드에서 돈이 줄줄 새나갔다고 한다. 니들이 케아 같은 사람 많은데 갈 때는 지갑, 가방 눈에 불을 켜고 지켜라. 그리고 점점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많아진다. 절대 핀 번호나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이든 뭐든 전화로 알려주지 마라. 뉴스 7. 밴쿠버 연말 축제 근황. K-팝, 댄스부터 기묘한 산타까지 즐겨라. 연말이다. 요즘 밴쿠버 축제 라인업이 폼이 미쳤다.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K 열정 가득한 파티까지 열리는 축제 그 자체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K 열정 넘치는 파티부터 들어라. 12월 13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더 버드하우스라는 클럽에서 컴백키이라는 이름의 K-팝 댄스 파티가 열린다. K-팝 노래에 맞춰서 스트레스 팍팍 풀면서 밤새 놀 수 있는 곳이다. 친구들은 가서 한국의 흥을 제대로 보여주고 와라. 그리고 이제 마켓 얘기다. 밴쿠버 크리스마스 마켓 라인업이 폼이 미쳤다. 정통파 유럽 감성을 즐기고 싶으면 다운타운 잭 플라자 올림픽 성화대 있는 데로 가라. 거긴 11월 13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매일 열린다. 따끈한 뱅쇼 마시면서 독일, 오스트리아식 수제 선물 구경하고 100개 넘는 가판대를 돌아다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묘한 마켓. 거축이나 호러 영화 팬들을 위한 기묘한 마켓이 러시안 홀에서 열리는데 여기가 진짜 미쳤다. 박제된 동물이나 펑크 스타일 빵 같은 걸 팔고 심지어 기묘한 산타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 금요일 저녁에는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19세 이상 파티도 있다니. 친구들은 거기 가서 놀아라. 가족이나 친구한테 줄 특별한 선물 찾으려면 이런 마켓들 추천한다. 뉴스는 여기까지다. 오늘은 사기부터 공장 폐쇄계 싸움 정치까지 복장 터지는 얘기들 많았지만 남은 연말은 화끈하게 즐겨! 친구가 다음 주에도 더 매콤한 팩트 폭격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니들은 구독을 눌러.